김하성이 뛰는 샌디에고를 이끌던 반멜빈 감독이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감독으로 자리를 옮기며 김하성을 데리고 가려고 했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 ESPN 등은 일제히 반멜빈 감독이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감독이 됐다. 샌디에고도 그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것을 허락했으나 김하성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은 샌디에고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멜빈 감독의 깜짝 이적은 사실 시기의 문제였을 뿐 어느 정도 예정된 것이긴 했습니다. 멜빈 감독은 2021년 가을 샌디에고와 3년 계약을 맺어 현재 1년 계약이 남아있지만 지난 시즌 막판 AJ 프렐러 샌디에고 단장과 불화설이 불거지며 언제라도 나갈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샌디에고를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이끌었던 멜빈 감독은 올 시즌은 82승 80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로 포스트시즌 진출 실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갖고 마감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감독이 김하성에게 근시일 내에 샌프란시스코로 같이 가자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다행히 김하성은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리며 제안을 고수하고 또 구단에서도 이를 막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김하성은 수백억 연봉을 받는 동료 선수들을 밀어내고 유격수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우승 반지를 끌 수 있는 팀으로의 트레이드가 좀 더 유력한 상황으로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렇게 미국 서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김하성의 향후 거취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샌디에고는 올해 팀 연봉 2억 5,800만 달러로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세 번째로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아무런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FA 영입에도 많은 돈을 투자하며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목표로 했지만 성적은 형편없는 수준이었죠.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바로 단장과 감독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프렐러 단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멜빈 감독과의 관계에 대해 해명을 내놓을 정도였죠. 프렐러는 멜빈은 우리 감독이고 앞으로도 계속 감독일 것이다. 그동안 불화설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지만 멜빈 감독과 나는 내년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에 다시 도전할 것이다 라며 논란을 진화하려는 모양새였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결국 감독은 팀을 떠나 라이벌 팀으로 가고 말았죠. 그런데 시즌 내내 김하성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던 멜빈 감독이 결국 이를 냈습니다. 팀을 떠나며 김하성에게 동반 이적 제의를 했다는 건데요. 사실 시스템상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곧 FA까지 1년 만에 남겨둔 상태인데다 그 어떤 선수보다 제목 이상을 다해낼 정도로 엄청난 기량을 보여준 김하성을 너무나 아꼈다는 방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요. 샌디에고는 김하성을 잡아두며 당장 눈앞에 불은 끈 모양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거센 후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장 FA 시장 해소의 전략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올해 팀의 에이스로 사이 영상 수상이 유력한 블레이크 스넬과 든든한 마무리 조시 헤이더라는 핵심 투수 모두 FA 자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시즌이 끝나면 호안 소토와 김하성도 FA 자격을 얻는데요. 팀이 어떤 방식으로든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미 몸값 총액이 4억 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소토의 트레이드설이 나돌고 있으며 한 차례 멜빈 감독의 선수 빼가기 논란이 있었던 김하성 역시 높은 확률로 트레이드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단은 또다시 디 애슬레틱의 베테랑 샌디에고 담당 기자 데니스 린입니다. 린은 샌디에고가 내야 포지션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단독 보도를 냈는데요. 그는 시즌 중반에도 샌디에고가 주전 유격수인 젠더 보가츠를 다른 포지션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구단 내부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죠. 물론 보가츠는 리그를 대표하는 공격형 유격수로 방망이 하나만 놓고 보면 그만한 유격수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11년 총액 2억 9천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을 따내고도 수비력은 너무 떨어지다 보니 김하성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데다 연봉 규모도 너무나 큰 보가츠를 트레이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하성이나 크로넨워스를 트레이드해서 팀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린 기자가 내놓은 분석인데요. 이를 받아쓴 다른 스포츠 기자들은 이미 장기 계약을 한 크로넨워스보다는 FA까지 단 1년만 남은 김하성이 LA 다저스나 뉴욕 양키스처럼 메가 구단으로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김하성은 이미 샌디에고의 간판 스타로 자리 잡은 만큼 쉽게 내놓고 싶지 않은 선수긴 합니다. 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지금 샌디에고 상황에서 김하성 트레이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구단은 김하성이라는 확실한 스타가 있지만 5년, 10년 뒤를 보며 메이저리그의 대표 유망주인 잭슨 메릴의 콜업에 먼저 힘써야겠다는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팬 입장에서는 기분이 뭔가 묘하긴 합니다. 동양인 선수 김하성이 뛰고 구르고 날아다녀도 결국 동양인이라 기회가 없는 건가 싶은 묘한 감정 말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입장은 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메릴이 데뷔하면 자리를 내줘야 하는데요.
샌디에고 내야는 장기 계약자들이 넘쳐나고 오직 김하성만 계약이 1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김하성의 치솟는 몸값입니다. 이건 역시 사실이긴 합니다. 4년 2,800만 달러의 헐값 김하성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진 상황입니다. 소토도 잡을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판에 우리 김하성 선수까지 잡기는 쉽지 않죠. 김하성은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공수를 겸비한 리그 정상급 중앙 내야수로 발돋움했습니다. 연간 1,500만 달러 이상의 값어치는 따놓은 당상이고 7년 2억 불까지도 노려볼 만하죠. 하지만 늘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샌디가 소토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김하성을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토를 포기한다 해도 백인들의 세상에선 김하성을 놔주고 메리를 택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그래서인지 호사가들은 김하성이 다가올 오프시즌에 트레이드 될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김하성 입장에서는 정든 팀을 떠나는 것이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신예 선수 메리를 쓰겠다는 확고한 계획이 있다면 출전 시간을 양보해야만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매니 마차도나 보가츠가 빠지는 것은 또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하성은 최초 계약 시에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손에 넣었지만 트레이드 거부권을 갖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점도 마차드, 보가츠와 큰 차이점이죠. 그럼 이제 고민해봐야 할 문제는 과연 어떤 팀이냐는 겁니다. 김하성을 원하는 팀은 주전 유격수나 이루수가 필요한 리그 우승 도전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하성으로서는 유격수로 뛰는 것이 FA를 앞두고 몸값을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트레이드가 된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없는 셈이죠. 오히려 대박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뉴욕, 텍사스나 LA행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샌디에고는 놀랍게도 동시에 보가츠 포지션을 변경하고 파격적으로 김하성을 유격수로 올리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가츠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 실책 8개 중 4개를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몰아서 할 정도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멘탈을 드러내고 말았거든요. 이어 샌디에고는 유격수의 김하성, 이루수 크로넨워스로 키스톤 콤비를 복귀시킨 뒤 보가츠를 일루수로 보내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보가츠는 유격수로서 보여줄 게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미련을 보이면서도 향후 구단과 포지션 전환에 대한 논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 때가 되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며 모호하게 답했죠. 2014년부터 무려 10년간 유격수로 뛰어온 보가츠로선 이 자리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테고요. 하지만 구단에서 보가츠의 포지션 전환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김하성에 대한 내부 평가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김하성은 올해 공수주 총합 WAR 5.8로 팀 내 야수 1위고 샌디에고 홈팬들의 응원 구호가 따로 있을 만큼 인기가 높은 선수입니다. 참 사람 인생이 신기합니다. 김하성이 1번 타자로 기용될 때도 무조건 까고 본다는 김하성 과대포장설 신봉론자들은 오버스럽다는 평을 내렸는데요. 김하성의 야구 인생은 올해 1번 타자로 본격적으로 기용되기 시작한 7월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오죽하면 김하성을 결국 못 믿고 보가츠를 데려온 반멜빈 감독도 보가츠 자신도 이를 겸허히 인정하고 말았던 전적도 있습니다. 내 역할을 못했다, 쓰레기 같은 플레이였다며 냉정하게 자신을 채찍질한 젠더 보가츠는 이번 시즌 내내 공수 모두에서 경기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 됐거든요. 앞으로 김하성이 다가올 오프시즌에 어떤 유니폼을 입고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김하성 선수가 내년에도 올해의 상승세를 이어가길, 허슬도 좋지만 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건강 잘 챙기길 기원할 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바라자면 동양인으로서의 은근한 차별을 깨고 정당하게 받을 건 다 받으면서 당당하기도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